외신 보도를 놓고 출렁였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퍼나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미국 타임지 일면 사진을 문재인 후보가 장식한다 이렇게 전해드린 데 이어서 오늘 어떤 외신 보도가 화제가 됐는지 이현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 뒤에 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4일자 인터넷판 사설에 이미 한번 한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때 중도 보수 표심이 몰리면 문재인 후보와 격차를 좁힐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6일자에 지면에 나온 사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좀 일부 수정됐습니다. 좁혀지는 게 아니라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한 후보에게 쏠린다면이란 가정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한국 대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한 곳에 몰리면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외신 보도를 놓고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이 모두 다 내가 역전하는 거다라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일본 NHK 방송, 영국의 INT 방송,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홍준표가 이긴다 이래 방송을 했어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 언론사에서 오늘 아침에 홍준표가 된다 이래 방송을 했어요. 국민이 다시 양강구도를 복원시켰고 안철수 바람을 살려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도 역전된 것 같다. 오죽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자의 역전이라고 썼겠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중도 우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서로 자기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특정 후보를 언급한 건 아니었는데요. 모두 다 이제 내가 역전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좀 보도가 나온 시기가 미묘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싶어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신이 중도 보수 우파의 역전 가능성을 언급해주니 이 보도를 너도 나도 인용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보수 성향이고 특히 보수 성향의 경제지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한국 대선의 양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보수 우파의 역전 가능성을 충분히 언급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시기가 좀 미묘해서 이제 후보들이 너도 나도 다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인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외신 보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무시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렇게 좀 우리가 좀 위험한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요소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반대로 이제 그 보도가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또 결집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논평을 내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정세 상황이 아니라 외신 보도 하나에 저렇게 일희일비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최석호 기자. 근데 홍준표 후보 어찌됐건 간에 지금 계속해서 골든 크로스가 이미 됐다 이렇게 계속 선거운동을 하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 실제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짚어줘 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허황된 꿈을 가지고서는 하지 못하는데 왜 골든크로스 얘기를 자꾸 할까요? 골든크로스를 이뤘다고 해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세들이 내가 만약에 홍준표를 찍으면 진짜 홍준표가 될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러면 한번 투표장에 나가서 2번을 찍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보수층 결집을 하게 하려는 어떤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TK 이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호남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던 게 사실인데 이것을 이제 골든크로스 이뤘다 이렇게 하면서 TK도 빨리 나를 뽑으면 우리 영남세를 가지고 내가 진짜로 돼서 다시 한번 영남 대통령을 키워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골든크로스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여론몰이를 좀 해보겠다. 이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철우 총괄선대본부장은
자체 분석 결과로 문 후보를 벌써 넘어섰다고 자신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들은 골든 크로스를 이제 넘어서는 걸로 보고 최종 문재인보다 2~3% 앞서서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후보 측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투표할 때는 2번으로 투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원진 후보 찍는 것은 4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몸을 담고 있어도 투표할 때는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가 사실상 단일화가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 이철호 자유한국당 총괄선대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결국 당을 뛰쳐나갔지만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지지층들도 자기들이 다 끌어안을 수 있다. 친박들도 다 우리가 귀합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인가요? 네, 그렇죠. 뭐 홍준표 후보가 사실 마지막 유세 장소를 대한문으로 잡으면서 했던 말이 보수 세력의 근거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 세력 내에서 활동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영 이사장도 대구 유세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 유세를 한 모습인데요. 네, 무대 위에 박근영 이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근영 이사장 얼마 전에 한국당 당사를 찾아서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신동욱 총재와 함께 뭐 홍준표 후보 포스터 앞에서 지지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오늘 또 대구 유세에서 또 돌직구 발언으로 또 폭탄 어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다양한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문구인데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문쩔쩔이라고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안초딩,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유배신, 뭐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심배배. 토론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와 설전을 나눴을 때의 특성들을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들었던 별명이다라고 소개를 한 건데요. 조금 홍준표 후보에게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홍 데스크 어떠세요? 보시니까? 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을 때만 해도 홍준표 후보 저 나머지 경쟁 후보 4명 중에 심상정 후보를 자신이 좋아한다. 그 소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또 표현 자체는 배배 꼰다 그러면서 심배배라고 표현한 것 자체도 웃기고 본인에 대해서는 또 홍당당이라고 네. 자화자찬하는 또 이야기도 웃긴데요. 자,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문 후보 보고는 문쩔쩔이래요. 걔 무릎만 쩔쩔 맨다고. 그 다음에 그 안 후보 보니까 안초딩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는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말하기는 뭐 하지만은 유승민 후보 보고는 유배신이래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 보고는 내가 배배 꼬였다고 그랬거든. 별명이 심배배래. 그래서 홍준표는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고 홍당당이랍니다. 자, 저게 지역 유세고 거점 유세고 지자들이 많이 몰린 장소에서 하는 얘기지만 유독 설화가 많은 이번 대선 판도에서 저렇게 상대 후보를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보는 걸까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 뭐 막말 논란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돼지 흥분제에 이어서 얼마 전에 진짜 영감탱이 발언까지 많은 설화를 남겼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뭐 문쩔쩔, 안초딩, 심배배, 유배신 또 하나의 어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은 옳고 자신은 홍당당이지 않습니까? 자신만 옳고 자신만 잘하고 남은 다 안 좋다. 이러한 생각들, 지금 이 시대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러한 방식으로 중도 세력, 그리고 혹은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한 유권자, 국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너무 극단적이진 않은지, 이러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고도의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기 또 저렇게 가는 걸 텐데. 강병규 기자, 이거 한 가지 궁금해요. 주말 사이에 결국 징계를 받았던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해제 절차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측이나 또 다른 곳에서는 도로 한국당이냐, 도로 새누리당이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승부수일까요? 자충수일까요? 뭐 일단 비난 여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도로 양박당, 도로 친박당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경쟁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 두 가지 관점 둘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충수냐 자충수이기도 하고 승부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친박 의원들 징계가 풀리면서 뭐 이런 친박의 그 지지자들, 세력들에 대한 표를 끌어모을 수도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봤을 때 오늘 정우택 그 선대위원장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있었는데요. 이 한 후보의 말로 어떤 절차 없이 뭐 이런 뭐 친박 징계가 해제되는 그 절차 없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도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좀 당내에서 어떤 혼란이라든지 좀 논의가 좀 더 등장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뭐 당내에서 좀 부글부글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뭐 당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요, 좀 무리수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우선 대선에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당원 백사조라는 걸 발동한 전례가 없었고, 그리고 뭐 다수의 의원들의 징계를 풀고 그리고 복당을 사실상 일사천리로 받아들이는데. 회의 한 번이 안 열리고 대통령 후보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대선 후에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홍준표 후보 측이나 뭐 이걸 막았던 비대위 측이나 향후 이제 대선 후에 당권 뭐 투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내 역학구도 재편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정우택 뭐 대표 권한대행의 이야기가 그냥 예사로 들리진 않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홍준표 후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 또 네. 오늘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섀도우 캐비넷 중에 일부를 밝혔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노동부 장관, 네. 강성 노자를 척결하는 역할을 맡기겠다. 그리고 지금 박정희 전 육군대장은 네.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밝혔는데 다른 후보들과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밝히는 이유, 또 무슨 이유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이제 막판 보수 대결집을 노리면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문수 지사, 전 지사는 노동을 맡겨서 강성 기종 노조를 제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안보 쪽, 국방부 장관 쪽은 박정희 전 육군 대장을 임명을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교육부 장관이나 다른 법무부 장관도 지금 검토 중인데 내부 검토가 끝나면 바로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지명된 김문수 전 지사와 함께 이제 박정희 전 육군 대장의 출신 이력을 좀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 전 지사 대구 TK 출신이죠. 그리고 박정희 전 육군대장은 충청 출신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영충 라인이라고 하죠. 영남과 충청 공략에 아주 공을 들였는데요. 아마 대선 직전에 이렇게 약간 무리하면서까지 후보를 공개한 건, 섀도우 캐비닛을 공개한 건 아마 충청과 영남의 보수층의 표를 더 결집을 시키겠다. 이 후보들이 장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대통령을 꼭 만들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수층에게 보낸 걸로 보입니다.